네. 지금 이제 고생하시는 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네. 위무력증으로 식사도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혹시 다른 병력이나 다른 무슨 뭐 드시고 계신 약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다른 약은 저기 콜레스테롤 약하고 전립선 비대증 약 그건 먹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불면증은 한 8년 정도 되셨고, 그다음 위무력증 같이 이제 소화 불량이나 소화 장애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키하고 체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실까요? 키가 169cm고요. 예. 40kg 나갑니다. 체중이 40kg면 이제 상당히 적게 나가시는 건데, 그럼 그렇죠. 아버님이 체중이 좀 가장 많이 나가셨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나가셨습니까? 53kg, 4kg 나갑니다. 아, 원래 체중이 되게 좀 안 그렇죠. 나가셨었지만,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 더 체중이 많이 빠지신 겁니까, 그러면? 매년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작년하고 한 1년에 한 1kg 정도는 빠져요. 아, 그리고 위무력증 때문에 이제 불편하신데 네. 특히 어떤 특정 음식물 같은 게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거나 불편한 게 있으실까요? 아니, 없는데 그냥 음식을 먹으면 부대끼고 예.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아, 보통 이제 내과에서 위 내시경 검사 같은 걸 해봤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예. 위무력증, 이하수증이라고 그래요. 예, 위무력증이나 위약증이나 말씀 들으신 거죠. 예,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환자분을 봤었을 때 잠 못 주무신 것도 문제고 이제 소화량이 되게 떨어져가지고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것도 문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입맛도 되게 없으실 거고 식사도 잘 못 하실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제 우리가 불면이라고 한다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1시간도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수면을 할 때는 이 불면이 상당히 사실 되게 치료하기 힘든 질환이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잠을 못 자면 만성 피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소화기 자체도 이게 잘 휴식이 되고 안정이 돼야지만이 적절한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소화 장애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데요. 이 어찌 보면 아버님 같은 이런 악성 이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첫 번째로는 조금이나마 식사량이 좀 늘어나시고 소화 상태가 좀 개선이 되는 패턴을 좀 잡으셔야지만 좀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예, 예.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렇죠. 못 드시면 면역력은 더 떨어지는 거고 기운은 더 없어지게 되니까 잠도 더 못 주무시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한의원에 아버님 같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복부 쪽에다가 그 이 소화 상태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뭐 침 치료나 뜸 치료 같은 걸 일단 기본적으로 좀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위무력이나 위하수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의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잘 이게 연동 운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복부 쪽, 그다음에 우리가 뭐 손끝, 합곡, 발끝, 무슨 뭐 태충 이런 혈자리 같은 데가 자극을 좀 주거나 침치료를 좀 하거나 하면은 일단 이제 그 위장관의 평활 운동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운동이 좀 늘어나면 식사량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거나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침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침치료를 먼저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그 기능이 좀 늘어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침치료나 뜸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아버님은 일단 그 근처 한의원에 이런 소화 장애 문제는 한의원에서 많이 보는 그 어떤 질환군이니까 좀 시간을 가지셔서 꾸준하게 반복적인 치료를 좀 일단 하시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버님. 예, 예, 예. 예, 가까운 한의원 가서 꼭 치료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치료 받으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은 저희가 지금처럼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아버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장건 원장님, 많은 분들이 자다가 깨거나 아니면 잠이 잘 안 오는 경우 가끔씩 하루씩 있잖아요. 그런데 불면증 기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불면증을 말하는 거는 흔히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입면 장애를 말하거나 아니면 수면 중에 자주 깨는 수면 유지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선은 내가 이제 잠들기 시작했는데 30분 이상 잠을 못 드는 경우, 입면 장애가 있는 경우 불면증이라 하고요. 이제 수면 유지 장애가 있어서 5번 이상 내가 기억하는 게 깸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30분 이상 깬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면 역시나 이것도 불면증이라 합니다.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면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이제 2가지 범주에서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우선 입면장애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체 리듬이 깨진 경우로 말하는데요.
가령 이제 뭐 야간에 일하시는 분이나 갑자기 이제 뭐 일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일이 뭐 야간에 많아지고 중간에 조금 이런 식으로 생체 리듬이 깨진 경우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온 조절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인데요. 우선 사람이 이제 잠을 자게 되면요. 한 30분 후 정도 되면 이제 체온이 내려가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요. 내가 이제 급성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요.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몸의 체온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 화로 인해서 못 자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시청자분처럼 이제 만성적으로 노인분들이 허약하신 경우에는 체온 자체가 낮아서 그 대사가 떨어져서 아예 이제 그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유지 장애에서는요. 이제 내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온이 낮은 경우 이제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체온이 낮아서 힘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아니면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아니면 렌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나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 불면증의 원인은 한 80여 가지 정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원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불면증이 발생하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특히나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불면증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구분짓고 있나요? 예. 한의학에서 우선 목문에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왔는데요. 이제 세 가지는 이제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장기에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선 허번불수라고 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위안부가 그득하고 피곤하고 나태롭고 힘이 없고 입안이 마르면서 잠을 못 자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법도 나오는데 온담시킨다 해서 온담탕을 쓰기도 하고요. 혼미불수라고 해서 정신이 이상해서 그 합병이나 이런 이제 간에 기능적 문제가 생길 경우 이제 혼미불수라는 이제 수면 장애가 생기고요. 이제 사결불수라고 해서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이 많고 꿈이 많고 걱정이 많고 피곤하고 적게 먹고 안색이 안 좋으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사결불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귀비탕이라는 이제 처방을 쓰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불면증의 한의학적 분류까지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또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지도 저희가 배워봐야 그렇죠. 되죠. 염창석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서 지금 장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뭐 허번불수나 아니면 사결불수 이런 범주 내에서 큰 장기가 이제 그 심장이냐 아니면 간이냐 비냐의 어떤 기능 저하로 인한 분류를 봐서 그에 맞는 맞춤 처방을 쓰는 게 가장 보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제 요 상담하신 환자분들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수면제에 의존하신 분들은 사실 그 수면제를 바로 끊기도 불가능하고요. 수면제를 드셨다 하더라도 그 수면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근본적인 기능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런 기본적인 원인 자체가 심장의 문제인 경우에 또는 간비의 문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체중이 되게 적게 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소화기 상태도 약해질 수 있으니까 간비 같은 게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 뭐 귀비탕 같은 처방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수면제를 좀 줄여가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치료를 좀 유도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담화가 꼈다라고 했을 때는 곤다만이라고 하는 처방을 제가 쓴 경우도 있고 그런 분류로서 어떤 한약적인 치료 처방을 우선적으로 함과 동시에 한의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무기 중에 이제 침하고 이제 약침 치료가 있는데 이게 침 치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이 그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손가락에 있는 뭐 태충이라는 혈자리와 그다음에 다리에 족삼리라는 혈자리 그리고 이제 발바닥에 그 발바닥 중심에 이제 용천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사실 용천이라는 혈자리는 침 치료하면 상당히 통증은 있지만 그 결과 반응으로서의 그날 침 치료를 하면 그날 뭐 잠을 좀 잘 잤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물론 단기적이지만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함으로써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수면제를 좀 줄여가거나 아니면 수면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약침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약침 치료를 이용해가지고 복부에 기해라고 배꼽 아래쪽에 있는 기해라는 혈자리나 아니면 가슴 사이에 있는 전중이라는 혈자리 같은 경우에 약침 치료를 병행을 하면 그 또한 이제 심화가 위로 뜨거나 간뒤 불화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수면 장애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한의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치료를 해보시는 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창석 원장님, 근데 방금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렇게 침치료를 받으면서도 생활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이런 증상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침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는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면 이 전문가들이 치료를 해주는 거지만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매일 생기는 일상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규칙적으로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또 하나의 그 생활 티칭 방법은 우리가 그 등뼈 있죠, 척추뼈. 척추뼈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주면 척추 기립근이 좀 완화가 되면서 수면에 도움이 되니까
보통 그 샤워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약 한 3도에서 38도 정도의 온도에 베이레이션을 두고 나서 한 5분 정도를 척추 마사지를 저희가 좀 시켜드린 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제가 합곡, 태충 이런 혈자리를 물론 침자리이긴 하지만 물론 손으로 눌러봐서 약간의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압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수면은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에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잠이 졸리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누워가지고 주무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요. 좀 피곤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꼭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깨셔야지만이 이 불면증을 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혹시나 주무셨다가 잠이 너무 안 오면 한 30분 정도 누웠다가 깨서 활동을 한 10분 정도 하시고 다시 주무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잠 같은 건 꼭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음식물 중에서 우리가 뭐 카페인이 많은 음식 아니면은 이제 뭐 니코틴, 담배 아니면 아주 강한 자극이 있는 음식물 같은 것들은 이제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제가 샤워기로서 등 마사지 하는 것처럼 주무시기 전에 꼭 이제 샤워를 하시고 주무시면은 근이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까 장근 원장님이 그 이 환자와는 다르지만 이 수면 환자 중에 뭐 하지 불안 증후이라든지 기타 이런 선행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 불면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생각보다 비염이나 코골이 같은 거는 인해 가지고 그런 그 수면 자체의 질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선행 질환이 혹시나 있는 분이라면 그런 선행 질환을 꼭 먼저 치료를 하신 이후에 같이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한방 치료와 함께 또 생활 관리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성호 씨는 혹시 잠을 잘 들게 하는 도움이 되는 음식 대표적인 거 아는 거 있나요? 음식은 잘 모르겠고 캐모마일이나 이런 차를 마시면 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맞아요. 있어요. 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 잠도 잘 온다. 저는 또 그쵸. 상추를 먹으면 졸음이 쏟아진다라는 그쵸. 이야기도 들려오잖아요. 장건 원장님, 실제로 이러한 음식들이 정말 잠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체질별로 조금 가려서 드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열성 체질인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요, 소변이 나가지 않아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태양인 체질 같은 경우는 키의 원료 원산지인 이제 다래를 먹게 되면 흉격의 열을 꺼주면서 하지 쪽, 특히 태양인들은 아래가 부실하거든요. 사지를 좀 튼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라토닌이 풍부한 호두를 먹게 되면 좋은데요. 특히나 이제 호두 같은 경우는 신경쇠약에 의한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까 전에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상추 같은 경우는요, 차가운 겁니다. 특히나 이제 상추를 뜯어보면 이제 그 하얀 점액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락투카리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이제 그 진정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성 체질인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 먹게 되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요. 소양인이 먹게 되면 좋은 이제 그 불면에 좋은 음식이 되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약하고 지금 시청자분처럼 체력도 약하고 몸이 약해서 이제 불면이 오기 싫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추를 먹게 되는데요. 대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장과 위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특히나 이제 대추를 끓이게 되면요. 갈락토스 같은 이제 당류가 나와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소음인 같은 냉성 체질 같은 경우에는 대추차를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나리 씨,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위 무력증, 또 위 통증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염창성 원장님, 위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환자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 무력증과 위 하수증, 체중도 되게 적게 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위 운동과 무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양배추죠. 양배추는 이제 충분한 비타민 K나 비타민 U가 많이 있어서 위 무력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양파즙 같은 것도 사실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소화기를 가끔씩 좀 쓰리거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나서는 좀 꾸준히 복용하시면 위 무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한약재 중에 이제 진피라는 한약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귤 껍질이거든요. 귤 껍질은 우리가 소도작용, 소화력을 좋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진피 또는 귤피를 달여서 차처럼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이 세 가지들은 별로 성질이 뚜렷하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러진 않는데, 가끔씩 이런 환자분들 그 위 무력증이나 위 하수증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몸이 되게 차거나 몸이 되게 뜨거운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몸이 되게 찬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강차가 생각보다 또 위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좀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이 되게 이제 뜨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먹는 무 있죠. 무가 성질은 되게 좀 시원하면서 위 무력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음식을 본인의 체질에 좀 맞춰가지고 꾸준히 복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품과 덧붙여서 평소에 위를 관리할 수 있는 좀 좋은 운동법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염창섭 원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뭐 운동법은 위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일본의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니시의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시가스조 박사님께서 창안한 방법 중에 의학인데요. 거기서 소개하는 운동 중에 이제 붕어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붕어 운동이 말 그대로 이제 붕어처럼 자세를 갖고 운동을 하라는 얘기여서 우리가 이제 팔을 뒤쪽에 모으고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골반과 그다음에 허리를 반대 위치로 해서 마치 붕어가 물을 흘러가는 것처럼 열심히 흔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 운동은 원래는 이제 척추 길근을 바로잡는 그래서 골반과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으로 개발이 됐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몸을 열심히 틀면은 장 운동이 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위도 좀 자극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제가 꾸준히 해주실 경우에는 위 무력증이나 아니면 위 하수증에 꽤 많은 도움이 되고 더불어서 이런 위 무력증이나 위 하수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식도염 같은 경우 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되니까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똑같은 상태를 가장 오래 해봤자 1분에서 2분 정도 유지해서 한 15분 정도까지를 운동을 제가 권해드리니까 오늘부터 한번 좀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바닥에